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지금부터 수능 국어의 역사역의 화법과 작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화작의 모든 것을 다루기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또 가장 많은 오답이 나오는 45번 그 문제를 어떻게 뚫어내는가 여기 좀 초점 맞춰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이 영상 찍기 한 2주쯤 전에 마침내 육모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작에서 45번 문제가 정말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면서 킬러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육모 같은 경우에는 최초 풀이 영상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문제를 접해가지고 푸는 영상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45문제 함정을 딱 짚어내면서 좀 되게 명료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도 문제가 풀리는 것이냐,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화법과 작문은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고 어떤 것을 출제 포인트 잡고 있고 또 문제의 선지들은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초점 맞춰가지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답을 내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영역이라 가지고요. 이것만 딱 잡을 수 있더라도 화작에서의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2027학년도 육모 4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화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고요. 자, 이 문제 제가 이 지문, 앞선 지문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왜냐면요, 이 문제는 지문이 아니라 보기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틀리고 고른 문제죠. 한번 볼게요. 자, 4번 선제 보겠습니다. 기억 다시 이와 니은을 활용하여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의 운전식 객차 좌석 배치로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는 내용을 편성 증가로 인해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로 3단에 추가한다. 뭐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비문학과 여러분 화작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문학은 어떤 문제들이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지문에 사실일치 문제라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가 나옵니까? 뭐 추론 문제, 그죠? 아니면 보기 문제를 통해서 뭐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을 시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근데 화작은요, 여러분 무엇을 묻는 과목입니까? 화법과 작문,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 어떤 식으로 글을 쓰냐, 또 어떤 식으로 자료를 활용하냐를 묻는 과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화작 문제를 풀다가 내가 뭔가를 추론해야 된다, 어떤 내용을 추론하고 이게 사실 이게 맞을까를 추론해야 된다 라는 느낌 들면요, 그것은 절대로 정답 선지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서 뭐 어려운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집중할 때가 어떤 거야? 기본적으로 얘가 이 선지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뭘 우리 보고 검증하라는 것이냐를 한번 봅시다. 기억 다시 이와 니은 요거 두 개만을 사용해서 여기 나온 거,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에 운전식 객차 좌석 배치로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 요 내용이 뭐라고? 요거랑 요것만으로 도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야지만 화법과 작문에서 자료 활용으로서 적절한 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풀었었냐? 자, 이 두 가지를 딱 봤을 때 객차 좌석 배치가 됐대, 그지?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운전실 객차 좌석 배치가 됐대. 그거 기준으로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늘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존재를 해야겠죠. 자, 근데 봅시다. 어떤 내용이야 지금. 기억 다시 이는요, 고속열차 구동 방식별 재원 비교, 그죠? 구동 방식별로 재원을 비교하는 거래. 뭐 재원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아무튼 구동 방식별로 뭔가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출처는 언제야? 국토교통부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라고 하네요. 그럼 니은을 봅시다. 니은은 뭐래요? 땡땡 공사는 고속열차 땡땡에 동력 분산식을 적용하고 운전식 객차에 좌석 배치와 좌석수를 늘렸단 말했대. 여기서 이미 여러분 쎄한 걸 느꼈어야 돼요. 바로 뭐가 쎄하냐?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A 학교랑 B 학교 있다 해봅시다. 자, A 학교는요, 뭐 한국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할게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학생들의 한 60%가 사과를 좋아한대. 그리고 40%는 뭐 배를 좋아한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물어봤더니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B 고등학교로 갔어요. B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말해. 자, A 고등학교에는 60%가 사과를 좋아하고 또 40%는 배를 좋아한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도 60%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당연히 틀렸죠. 왜? 오케이, 이 설문조사가 60%가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어떤 경향성, 즉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구나 라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B 학교에도 우리도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겠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하는 건 괜찮죠. 근거는 될 수 있지, 그치? 근데 우리 학교도 60%가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통계가 여기에 바로 적용돼가지고 수치적으로 우리가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걸 잘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봐봐요. 4번 소지에서 뭐라 말했어? 운전식 객차 좌석 배치로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 말했어. 이건 뭐야? 명백히 좌석이 늘었다라는 수치적인 결과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운전식 객차 좌석 어쩌고 배치는 여기 등장한 거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100석 이상 늘었다는 내용이 나오려면요, 이 자료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쌤, 근데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여기 둘 다 동력 분산식이고 요것도 동력 분산식인데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되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확히는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거 두 개의 통계 자료 자체가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자체가 이미 문제인 거예요. 왜냐? 자, 여기는 지금 뭐라고? 국토교통부가 지금 발표한 자료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요건 뭐야? 국토교통부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얘는 어떤 나라인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고요. 그죠? 몇 년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이 뭐 단적으로 뭐 과장 좀 보태가지고 뭐 2030년, 뭐 2050년대 내용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어떤 걸 근거로 이 수치적인 자료를 그대로 적용시키냐 이 말이에요. 애초에 이게 한국인지도 몰라 우린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배경 하에서 똑같은 아무런 변수 없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애초에 이거는 뭐야? 운전실 객처 좌석부 배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 두 가지의 차이잖아. 그치? 반면 여기서는 뭐가 안 나왔어요? 동력 분산식을 적용시켰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동력 집중식에서 이거 건너온 건지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자료가 애초에 서로 매칭이 안 되는 자료인 거예요. 화작에서 여러분 물어보는 것들은 이 내용 추론, 사실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료를 잘 쓰고 있는지, 자료 간의 연계가 좋은지, 또 이 자료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랑 서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이 통계를 바탕으로 얘가 똑같이 그렇게 증가했을 거라는 수치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애초에 뭐야? 확실한 엄밀성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게 굳이 필요할까? 저렇지 않아도 답은 나오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가장 빠르게 답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용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정말 헷갈리기 시작하고 함정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자료가는 이게 서로 매칭이 되냐? 출처가 서로 일치되고 이것이 가능성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수치적인 이야기라면, 그죠? 그러면 당연히 출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다른 맥락이 다 똑같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치? 이게 수치적인 증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아는 이상 바로 이게 적용될 수 있냐를 검증하는 건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원칙만 세워두면 됩니다. 이 선지가 이 또는 부기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정확히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그치?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만을 여러분들이 미리 플랜을 세워두고 이걸 원칙화 시켜두면요, 45문제는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뭐 이 문제만을 예시를 들고 있지만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화작 문제 중에서 비문학처럼 풀어야 되는 문제는 단 한 개도 없고요. 한번 여러분이 검증해보세요. 기출문제 꺼내가지고 검증해보세요.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을 거쳐서야만 우리가 정답인 걸 알 수 있는 선지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초에 화법과 작문이 아니라 비문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접근 방향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렇게 풀고 나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제 영상 댓글로 질문과 좀 의구심을 남기셨다라고 하셨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길게 남겨주신 댓글 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화작 45번은 자료의 연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 편성 기준 좌석수가 증가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질문에서 나오는데, 선지에서 편성 증가가 높아졌다고 얘기한 게 오다 근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에요. 효율성의 근거, 그죠? 효율성이 높아져서 지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선지에서는 이걸로 나온다. 근데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화법과 작문의 문제 유형입니까? 아니면 비문학의 문제 유형입니까? 비문학이죠, 그죠? 왜? 자료 활용이 아니잖아. 어떤 식으로 효율성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사실일치와 추론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풀게 되면요, 푸는 시간 자체가 압도적으로 길어집니다. 왜? 검증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 자료도 검증해야 되고, 선지 간의 논리적 연계도 검증해야 되고, 지문에 관해 지문으로 넘어가서 그 내용에 대한 추론이나 이해도 필요하고, 비문학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게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지문과 내용을 떠나서 이미 자료의 연관성부터 문제입니다. 영상에서 말했듯 기억다시는 한국 이야기인데 니은은 한국의 보장도 없는 랜덤 어딘가 이야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였죠. 당연하죠. 왜냐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일치시킬 수가 없는 이유가 뭐야? 기억다시 이와 니은을 일치시킬 수 없는 이유가 현지에서는 니은의 사례에 대해서, 니은의 이제 말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100석 이상 늘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정확한 수치적으로 딱 결론을 지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개가 확실히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반면 니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똑같은 환경이고 맥락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이 학생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애초에 기억사실 이와 니은의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닌 게 되니까 틀린 선생인 거네요 라고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길게 좀 댓글 남기셨어요. 읽어봅시다. 강사님, 이 문제 진짜 정답 근거는 뒷부분에 편성 증가 단어 오류에 있어요. 편성은 열차 대수나 운행 횟수를 뜻하는 단위인데 자료들은 동력 분사식으로 한 대당 좌석 수를 늘렸다고만 했지 편성을 늘렸다는 단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 인과 함정 있죠. 바꿔치기 인과 함정. 내용 추론이 아니라 이제 뭐 자료의 또 인과관계를 뒤진다든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푸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 진짜 정답 근거가 이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대답 부분도 오답 근거입니다. 맞아요. 오답 근거 맞는데 다만 그것과 살필 필요도 없이 두 자료가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입니다. 화작의 핵심 평가 기준 중 하나는 올바른 자료를 올바르게 맥락에 활용했는가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과 예시를 좀 드렸고요. 그랬더니 이제 강사님 대신 이제 사과 통계라는 거는 전혀 맞지 않은 무리한 비유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작년 수능 문제를 이제 가져오시면서 가상의 작문 맥락 안에서 자료 간의 연결을 충분히 허용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의 말이 맞다면 두 개의 자료가 완전히 다른 속성이더라도 두 개를 끌어와가지고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냥 맞다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이 말씀하신 이 이제 작년 수능 문제거든요. 이 작년 수능 45번 기출인데 이거 한번 좀 가져와서 좀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나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수능 45번 문제입니다. 화작 45번 문제요. 여기 10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화작 정규반 강의 자료라서 그렇고요. 아무튼 볼게요. 자, 이분은 지금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억-1 연구 보고서와 학생 인터뷰를 유기적 엮은 4번 선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적절히 처리된 것만 봐도 평가원은 가상의 작문 맥락 안에서 자료 간의 연계를 충분히 허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4번 선지 어떤지 볼까요? 자, 기억-1과 니은을 활용해서 회피적 행동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불안이 회피적 행동으로 인해서 가중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이를 구체화하는 사례로 이 문단을 보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랑 여기 있는 4번 선지랑 차이가 뭔지 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왜? 얘는 지금 뭡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한대. 그치? 그 다음에 요거를 구체화하는 사례를 사용한대. 요거랑, 자, 방금 봤던 거 다시 볼게요.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 라고 확정 짓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아까 예시로 이제 학교 예시를 들자면, 우리 학교에서도 사과가 배보다 더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뒷받침 근거는 사용될 수 있죠. 근데 우리 학교도 정확히 60%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거죠. 이것은 명백히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평가에서도 이거를 차이를 주고 완전 구분하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것이 이제 작년 45번 문제였고요. 일단 뭐 이어서 좀 더 댓글 한번 봐볼게요.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요, 자료의 유기성은 언제나 엄밀하게 최우선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작 기출 중 적지 않은 비중이 서로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자료들을 강제로 엮어서 오답 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이분이 또 말씀하신 게 여기 있습니다.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늘었다는 진술은 무리한 확정이나 논리적 비약이 아니라 기억-2 재원표에 적힌 단순 뺄셈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읽어낸 100% 참인 단순 사실 매칭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오케이. 이분 말대로 진짜 100석 이상 늘었다. 뭐 379에서 515 늘어난 거죠. 한 뭐 140석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가 팩트라고 봅시다. 오케이. 맞아. 맞는 얘기야. 이걸 바꾸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맞아. 근데 저도 그렇게 주장하려면 니은에서도 동력 집중식에서 분산식으로 바뀌었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이 맥락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어디에 동력 집중식에서 분산식으로 이게 전환됐다는 내용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 애초에 이 두 개는 연계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애초에 맥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서로 설정되는 값도 다르고 동력 집중식 분산식에서 이제 이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플러스 100이라는 걸 어떻게 똑같이 적용시키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걸 정확히 간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화작을 풀면서 당연히 뭐 비슷하겠지, 당연히 맞아 보이네 하면서 고른 선지들이 오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떠올려 보세요. 정말 많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답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거 놓쳤지? 내가 이거 너무 당연히 생각했지? 라는 그런 오답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좀 간과하면서 그냥 오답할 때 맞다 이랬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죠. 왜? 어떻게 개선하는지 모르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화작 문제는요, 뭐 정말 어려운 그런 추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선지와 문제를 보고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이걸 검증할 것인지,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것만 잘 돼도 모든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검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쌤, 이거 오케이, 이것이 이 문제에 오답이 근거되는 이유는 알겠어요. 이걸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걸려서 이 문제 말고 이렇게 걸러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네, 너무 당연히 있죠. 작년 수능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5번 선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5번 선지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5번 선지 뭐래? 자, 기억-2와 디귿을 활용하여 좀만 왼쪽으로 바뀌겠다. 정서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을 해소하는데 걷기 효과있다는 것을 이걸로 뭐 하는 내용으로 보강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가 사실 이제 이 45 문제 같은 경우도 오답률이 정말 높았던 문제죠. 그죠? 정말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 선지가 이제 정답 선지인데요. 정답 선지에 근거되는 근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단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봐봐요. 자, 얘는 지금 다시 우리가 정리해 갑시다. 기억-2와 디귿을 활용해서 뭐 한대? 정서 조절이 실패해서 비롯된 불안이 이걸 해소하는데 걷기가 효과가 있대. 다시 뭐라고? 이거에 실패해서 비롯된 불안에 해소하는데 걷기가 효과가 있대. 자,
기억-2와 디귿 봅시다. 뭔 내용입니까? 기억-2는 뭐예요? 걷기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 결과. 불안 정도가 있고요. 거기 참여 집단, 미참여 집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안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난다. 오케이, 뭐 이 자료고. 그다음에 니은은 디귿은 뭡니까? 정서 조절 얘기 나오고. 그죠? 그래서 걷기가 도움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미 느꼈어야 돼. 자, 이거 두 개를 엮어가지고 지금 이거 두 개를 엮어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우리 아까 똑같은 거야. 아까 이제 기억-2와 니은 엮어가지고 뭐 하고 싶던 거야? 백석에서 늘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 그죠? 얘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거 두 개 엮어가지고 정서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이 걷기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겠다. 그죠? 왜? 자, 이 두 개의 지금 연결이 어떻게 돼야 될까? 얘는 지금 뭐야? 걷기와 불안 정도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얘는 지금 뭐야? 정서 조절과 걷기의 상관관계를 말을 하고 있다. 뭐가 없어 지금? 불안과 정서 조절, 요것 간의 연관성이 없죠. 그죠? 이거 두 개의 연관성이 지금 완전히 비어있잖아. 이 두 자료를 연결짓기 위해서는 정서 조절의 실패 어쩌고가 뭐가 이것이 불안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나, 혹은 불안은 사실은 정서 조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왜? 그래야지 여기서 5번이 말한 여기서 실패해서 비롯된 불안이 여기서 근데 걷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여기 어디서도 불안이 나오지 않고요. 여기 어디서도 정서 조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바로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래, 여러분이 바로 그런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이거 너무 수상한데 정도까지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사실 뭐 오늘 주제랑 좀 별개긴 한데 이제 화작에서 좀 이제 우리가 이 보기 문제 같은 데서 좀 많이 화작 수능 평가원에서 하는 꼼수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해소. 말씀드리지만 이건 별개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랑 별개인데, 해소라는 건 뭔 뜻입니까? 어떤 것을 없애는 거죠. 그죠? 내가 해서 10에서 5로 줄였어. 그럼 해소되는 겁니까? 아니죠. 왜? 해소라는 건 뭐니까? 빵으로 만들어낸 게 해소니까. 그지? 어떤 나의 불안이 해소되다. 불안이 없어지다. 사라지다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 뭡니까? 해소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왜? 남아있잖아. 참여 집단도 실험 후에 남아있잖아. 그지? 불안 정도가.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됐죠. 그래서 해소에 도움된다라는 것도 해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애초에 여기서 맞을 수가 없죠. 뭐 그 이유 때문에 틀렸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 이제 선지에서 요구하는 이 이제 검증 내용이 이 자료들만으로 해결되는 것인가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서 그 엄밀성을 기르잖아? 그러면 이 선지 판단과 문제의 정호 판단이 정말 간단해집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잘 잡아도 화작은 정말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 한번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다루지 않은 그 화작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화작도 마찬가지로 비용이랑 똑같이 스캔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지 판단 순서들, 또 이제 우리가 보기 문제나 그런 거 풀 때 어떤 순서, 어떤 프로세스로 우리가 검증을 하는지,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수능국어 역설계 화법과 작문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영상 끝내기 전에 잠깐 근황 말씀드리자면, 제가 비문학 교재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하시고 또 많은 후기들 그리고 질문들 그리고 도움이 됐다는 그런 리뷰까지 남기고 계셔가지고 정말 뿌듯하고요. 문학 교재도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니까 웬만하면 아마 구모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모가 이제 시행됐고 이제 6월이 지나기 전에 6월 특강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재하면서 질문들 많은데 6월 특강에서 한번 좀 총체적으로 체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기반에서 배우는 것들 좀 요약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특강 공지 올라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